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데이트 사진 수백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제일 충격적인 건 군부대 전산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군무원인 와이프가 보안구역인 전산실 서버 렉 사이에서 상에 탈의하고 속옷 차림으로 상간남이랑 껴안고 찍은 셀카가 있더군요. 뒤에 통제구역 팻말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둘이서 V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건 불륜을 떠나서 군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삭제된 카톡 대화도 복구했는데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넘쳐납니다. 자기야 이번 추석 때 시골 내려간다며? 갔다가 집에 있는 남자하고 정분 나는 거 아니지? 나 의심된다 크크.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닿는 것도 싫어 자기가 해주는 게 진짜지. 오늘 저녁에 전산실 콜? 오늘 당신 제복 입은 거 보니까 흥분돼. 오케이 전산실 비워놔. 저번처럼 책상 위에서 한번 하자. 오늘 엉덩이 좀 맞자. 그래야지 남편 새끼하고 못하지. 오, 알겠어요. 많이 때려주세요. 완전히 당신 걸로 만들어줘요. 오늘 사연은 네이버 외도 피해자 카페에서 쓰여진 글로 군무원인 아내가 군간부와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어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HYP 점수 부탁드립니다. 저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HPY를 눌러주셔서 채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살고 있는 40대 남자. 닉네임 의정부 부대찌개 인사드립니다. 최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고 아내는 군부대 안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군무원입니다. 토끼 같은 딸내미 하나, 여우 같은 아들놈 하나 낳고 정말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가장입니다. 적어도 이틀 전, 그 사단이 나기 전까지는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군 간부들하고 회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군대 회식 분위기 아시죠? 좀 거칠고 술도 많이 마시는 거.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 몸도 못 가누는 상태였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을 하고 혀가 꼬여서 말도 못하는 걸 겨우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옷이라도 편하게 입히려고 겉옷을 벗기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술 마시고 택시에 두고 내렸나 싶어 급한 마음에 아내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안 뒤져보는데 그날따라 핸드폰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방, 안주머니 지퍼까지 열어서 싹 훑었죠. 그런데 핸드폰 대신 제 손에 잡힌 게 뭔 줄 아십니까? 노란색 얇은 직사각형 필름. 네, 필름형 비아그라였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더 충격적인 건 포장이 뜯겨서 이미 몇 개가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아그라 먹을 일도 없고 살면서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는 최근 2년 동안 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자고 분위기 좀 잡으려 하면 아내는 피곤하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살다는 거 징그럽다 하며 질색팔색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 가방에서 남자가 발기부전일 때나 먹는 약이 나왔다. 그것도 몇 개가 사라진 채로 이 새벽에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온 아내 가방에서요?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아내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워서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더군요. 이거 불륜 확실한 거 맞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비아그라 글 썼던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초소형 녹음기 사서 안방 화장대 밑이랑 거실 소파 구석에 숨겨놨습니다. 3일 뒤 아내가
출근한 틈을 타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얼마 안 돼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입니까? 평소 저한테는 쌀쌀맞기 그지없던 목소리가 아주 콧소리가 잔뜩 섞여서 간드러집니다. 통화 중이더군요. 자기야, 오늘 남편이 자꾸 들이대서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으이구 징그러워. 진짜 근데 내가 누구 생각해서 꼭 참았게?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핑계 대느라 얼마나 혼났는데. 나 잘했지? 얼른 칭찬해 줘잉. 와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녹음기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2년 동안 관계 거부한 이유가 저 상간남 놈이 하지 말라고 시켜서랍니다. 그걸 또 자랑이라고 보고하면서 칭찬해 달라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녹음 뒷부분에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아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는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아내가 화장대 밑에 둔 녹음기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난리를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평소랑 똑같이 저녁 차리고 애들 숙제 봐주고 있습니다. 녹음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게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사람 피 말려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몰라 아내 차 조수석 시트 밑에도 녹음기를 하나 더 붙여놨었거든요. 아내가 집안 녹음기를 발견한 다음 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있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제발 여기에 뭐라도 찍혀 있기를 기도하면서요. 다행히 거기엔 결정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근길에 차 안에서 그놈한테 전화를 걸었더군요. 목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자기야, 어떡해.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어제 청소하다가 화장대 밑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어. 이거 분명히 남편이 놔둔 거야. 나 어떡해. 무서워 죽겠어. 그러자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상간남의 목소리. 아주 기름지고 거만하고 자신만만합니다. 걱정 마. 당신 남편 그거 아무것도 못해. 당신 말대로 소심한 인간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의심만 하다가 제풀에 지칠 거야. 귀찮게 굴면 의처증으로 몰아가면 되는 거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당신 남편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잖아. 당신 남편 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라. 도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남의 유부녀랑 바람 피우면서 이렇게 당당한 건지 기가 찼습니다. 군대 관련 사람인 것 같은데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특정이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누군지 몰라 더 답답한 이 상황.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생존 신고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그동안 집안 꼬라지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안 하는 냉전 상태. 아내는 핸드폰을 거의 몸에 이식한 수준으로 끼고 살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갑니다. 잠금 패턴은 복잡하게 바꿔버려서 풀 수도 없고요. 저는 저대로 속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모른 척 연기하려니 암 걸릴 것 같더군요. 포커페이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속병 납니다. 탐정을 붙여야 하나, 미행을 해야 하나 고민만 수백 번 하다가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네임드이신 용과 같이 님께 쪽지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지금 냉전 중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곧 크리스마스죠? 불륜 커플들한테 크리스마스는 대목입니다. 100% 만납니다. 특히 지금 아내분이 남편 의심 때문에 한동안 몸 사렸을 텐데 놈이나 아내나 몸달아서 안 달랐을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무조건 잡으세요.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만 하고 안 되면 그냥 다 엎어버리고 이혼하자. 마지막 승부수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부터 아내가 넌지시 밑밥을 까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애들 좀 챙겨. 동창회. 웃기고 자빠졌네.
동창회 가는데 속옷을 위아래 세트로 레이스 달린 빨간색을 입고 갑니까? 향수를 현관이 진동할 정도로 뿌리고 확실하게 잡기 위해 전문 탐정 업체 계약했습니다. 비용이 좀 들었지만 놈의 낯짝을 확인하고 증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쓸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날 저 두 연놈들이 어떤 낯짝으로 히덕거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오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후, 담배 2갑 연달아 피우고 손 떨면서 글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역겨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내가 꽃단장을 하고 나가자마자 탐정 직원분들이 붙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실시간으로 위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내 차가 향한 곳은 의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회기역 근처더군요. 거기서 어떤 남자를 태우더니 대학로 가서 연극 한 편 보고 밥 먹고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데이트 코스를 밟더군요. 그리고 밤 10시쯤 두 사람은 회기역 근처 모텔촌으로 들어갔습니다. 탐정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터지다 모텔 실소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찍힌 남자, 훤칠한 미남, 젊은 연하남. 아니요, 머리 숱행하고 배 나온 50대 중후반 늙다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만년 중령이랍니다. 진급 누락돼서 저녁 날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소위 말하는 똥차. 와, 저런 늙다리한테 내 아내가 칭찬해줘. 이 지랄을 떨었다는 게 더 킹 받더군요. 나이 50 넘게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를 건드립니까? 가방에서 나온 비아가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지 힘으로는 서지도 않는 늙은이가 젊은 유부녀 한번 먹어보겠다고 약까지 처먹어가며 용을 쓴 겁니다. 발기부전 걸린 주제에 남의 아내 탐하는 놈이나 그 쭈글쭈글한 거 빨아주느라 힘쓰는 정신 빠진 내 아내나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에서 온 커플이네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을 했지만 다음날 아내가 씻는 틈을 타서 잽싸게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평소엔 블랙박스를 꺼놓거나 메모리를 빼놓던 치밀한 아내였는데 그날은 그 늙은이가 홍콩을 보내줬는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블박 메모리가 그대로 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주차장 벽이라 시커멓게 나오는데 소리가 아주 가관입니다. 모텔 가기 전인지 후인지 차 안에서 둘이 물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추릅, 춥, 활짝 하는 소리가 아주 고화질 ASMR로 들립니다. 그러다 현자 타임이 왔는지 대화가 오갑니다. 근데 자기야, 진짜 괜찮을까? 저번에 그 녹음기 남편이 진짜 모르는 걸까? 나 너무 불안해. 어허, 여보야, 걱정 말라니까. 알면서도 여태 말 없는 거 보면 녹음 안 된 거야. 그냥 겁주려고 놔둔 거겠지. 그리고 설령 걸려도 겁먹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내 짬밥이 얼만데 당신 하나 못 지켜주겠어. 응? 책임지신답니다. 저 늙은이가 가정도 파탄내고 남의 마누라 인생 조져놓은 주제에 약 없으면 서지도 않는 주제에 뭘로 책임을 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안심이 됐는지 자기 최고야. 나 한 번 더 해줘? 이러면서 2차전 카엑스스에 들어가더군요. 역겨워서 차 안에서 토할 뻔했습니다. 자, 이제 증거는 차고 넘치게 모았습니다. 상간남 신상도 다 털었습니다. 영영부대, 000 중령, 집 주소도 알았고 그 인간 마누라 연락처도 알아낼 예정입니다. 저 자신만만한 중령 나리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지, 그리고 제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칭찬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부대 전체에 받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 의정부 부대찌개의 처절한 복수극, 아니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 저 인간들이 어떻게 지옥 구경을 하게 되는지, 법원 소장 날리고 부대 뒤집어 엎는 사이다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지난번 수집한 증거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골치가 아프네요. 제가 설치한 녹음기,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자칫하면 제가 역관광 당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혼 소송에서 판사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은 되겠지만 저 늙은 상간남 놈이 불법 수집 증거다라고 걸고 넘어지면 형사 처벌받고 합의금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네요. 돈이야 물어주면 그만인데 저 더러운 연놈들한테 단 1원도 주기 싫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상간남과의 카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같은 직접적인 증거라는데 와이프 핸드폰 패턴을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잘 때 몰래 지문이라도 갖다 대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철저한지 잘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깔고 잡니다. 혹시 패턴 알아내는 노하우나 자연스럽게 핸드폰 열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99%까지 왔는데 마지막 1% 문을 못 열어서 미치겠습니다. 저 놈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끝났습니다. 지난번 글에 댓글 달아주신 용과 같이 회원님의 조언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와이프한테 최신형 핸드폰 선물하세요. 화해의 제스처인 척 데이터 옮겨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기계만 주면 지가 알아서 옮기고 옛날 폰은 초기화해서 방치할 겁니다. 그때 구형 폰 낚아채서 포렌식 돌리세요. 바로 실행했습니다. 최신형 Z 플립 사다가 우리 다시 잘해보자. 기분 전환해라 해줬더니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 넙죽 받습니다. 그리고 쓰던 폰은 초기화해서 서랍에 처박아두길래 다음날 바로 들고 나와서 업체에 맡겼습니다. 지 딴에는 초기화했으니 안전하겠지 했겠지만 포렌식하니까 싹 다 복구되더군요.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웃긴 건 새 핸드폰 받은 날이었습니다. 기능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잠금 설정을 못했는지 밤에 잘 때 보니까 자기 수면바지 고무줄 사이에 핸드폰을 끼고 자더군요. 와, 나이 40 넘은 여자가 핸드폰 지키겠다고 팬티 고무줄에 폰 끼고 자는 꼴이라니. 그 꼴을 보는데 정이 떨어지다 못해 인류애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업체에서 복구된 자료를 받아보는데 내용이 가관을 넘어 엽기 수준입니다. 모텔에서 찍은 음란 사진은 기본이고 데이트 사진 수백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제일 충격적인 건 군부대 전산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군무원인 와이프가 보안구역인 전산실 서버 렉 사이에서 상해 탈의하고 속옷 차림으로 상간남이랑 껴안고 찍은 셀카가 있더군요. 뒤에 통제구역 팻말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둘이서 V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건 불륜을 떠나서 군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 와이프 파면은 물론이고 상간남 옷 벗기는 건 확정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네요. 삭제된 카톡 대화도 복구했는데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넘쳐납니다. 자기야 이번 추석 때 시골 내려간다며? 갔다가 집에 있는 남자하고 정분 나는 거 아니지? 나 의심된다. 크크.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닿는 것도 싫어 자기가 해주는 게 진짜지. 오늘 저녁에 전산실 콜? 오늘 당신 제복 입은 거 보니까 흥분돼. 오케이 오늘 전산실 비워놔. 저번처럼 책상 위에서 한번 하자. 오늘 엉덩이 좀 맞자. 그래야지 남편 새끼하고 못하지. 오, 알겠어요. 많이 때려주세요. 완전히 당신 걸로 만들어줘요. 읽다가 모니터 부실 뻔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불법 녹음 필요 없습니다. 이 포렌식 자료랑 전산실 사진 들고 변호사 사무실 갑니다. 군 헌병대랑 감찰실에도 투서 넣을 생각하니 벌써 도파민이 도네요.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일주일 만에 글 씁니다. 변호사 통해 상간소장 접수했습니다. 전산실 속옷 사진에 카톡 내용까지 있으니 변호사가 헛웃음을 치더군요. 이건 뭐 변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100% 승소에 위자료 최대치 나옵니다. 라고요. 근데 법적인 건 그렇다 치고 당장이라도 그놈 부대로 쳐들어가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군부대가 동네 마트도 아니고 민간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병소에서 상간남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약물 도핑 안 하면 차렷, 자세도 못하는 하반신 기능 고장난 늙은이는 위병소 뒤에 숨어서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 약, 기운에 취해서 헬렐레거리는 제 와이프녀는 아주 그놈. 약 챙겨 먹이는 요양병원 간병인 노릇하느라 바쁘겠죠. 나라 지키라고 준 월급으로 지 아랫돌이 세우는 약이나 사 처먹는 인간이 정작 저한테 걸리니까 부대 담벼락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꼴이라니 참 군인 정신 투철합니다. 그렇다고 부대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자니 모양 빠지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소장은 날아갔으니 부대에서도 곧 알게 될 텐데 이 독 안에 든 쥐새끼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제일 고통스러울지 부대 안으로 합법적으로 타격 줄 방법이나 이 인간들 멘탈 털어버릴 묘수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피가 끓는데 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3일 전 드디어 예고했던 상간 소장이 그 늙은 중령 놈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놈이 소장 받고 멘탈 터져서 와이프한테 연락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퇴근한 와이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준비해 온 레파토리를 쏟아내는데 정말 회원님들이 예언하신 상간녀 가스라이팅 교과서에서 토시 하나 안 틀려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일처중 환자야?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분이 나 일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유일하게 멘탈 잡아주고 도와주신 고마운 분인 거 몰라? 우리가 잤어? 뭘 했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위로받은 게 다야. 당신이 그 더러운 상상력으로 사람 세게 만드는 거라고. 이거 소문나서 나 징계 먹거나 잘리면 애들 학원비는 어쩔 거야? 당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감당돼? 당신 원래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슈인도 부부나 마찬가지였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정의로운 남편 코스프레야? 역겨워 죽겠어. 숨도 안 쉬고 쏟아내는데 누가 보면 제가 바람 피우고 들어온 줄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으니 아주 안달이 났더군요. 그때부터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손에 들린 핸드폰 녹음기 돌아가는 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이 안 좋았던 거 오래됐잖아. 혼인관계 이미 파탄 나 있었던 거 맞지? 당신도 인정하지? 계속 유도 신문을 하며 증거를 수집하려 하길래 회원님들과 미리 상의한 대로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상간남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땐 변호사 안 보내고 내가 직접 부대 정문으로 들어간다. 내 놈들 부대 전체에 개망신당하고 싶으면 계속해라. 그랬더니 분한 표정으로 억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방문 걸어 잠그고 시위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제 아침 짐을 싸들고 통보를 하네요. 소송 취하 안 하면 이혼이야. 나 당분간 부대 내 관사 신청해서 거기서 지낼 테니까 찾지 마. 군 관사요? 회원님들, 군무원이 집 놔두고 갑자기 관사 신청한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계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100% 그 늙은 중령 놈이 지 짬밥 이용해서 빼준 방일 겁니다. 아니면 놈이 쓰는 독신자 숙소나 관사에 숨겨준 거거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 혈세로 지어진 군 시설이 불륜 커플 도피처입니까? 남편 피해 도망친 유부녀를 상간남이 지직을 이용해서 군부대 안으로 숨겨뒀다? 아주 갈 때까지 갔네요. 당장 국방부 민원 넣고 싶어 손이 근질거립니다만 참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섣불리 민원 넣어서 흐지부지되느니 확실하게 승수. 판결문 받고 나서 그걸 근거로 민원 넣어야 파면이나 중징계 나옵니다. 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저 인간들 지금이 마지막 평화인 줄 알고 즐기라고 놔두겠습니다. 관사에서 둘이 오붓하게 작전회의나 하고 있어라. 거기가 너희들 최후의 벙커가 아니라 무덤이 될 테니까. 승소 판결 나는 그날 판결문 사본 들고 민원실 찾아가서 저 관사 부정사용까지 싹 다 묶어서 터뜨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차갑게 식힌 머리로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일주일 만에 관사로 도망갔던 그분께서 왕림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들이 그렇게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를 해도 단 한 통을 안 받던 여자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있는 저한테 삿대질부터 합니다. 아마 관사에 숨어있는 동안 그 늙은 중령놈이랑 머리 맞대고 전략을 짰거나 변호사한테 코칭 좀 받고 온 모양입니다. 눈빛에 광기가 서려 있더군요. 야, 너 각오해. 내가 변호사님한테 다 알아보고 왔어. 너 차에 녹음기 설치하고 내 뒤밟은 거 그거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불법 흥신소 사주한 거야 알기나 해? 너 이거 형사처벌감이야 징역 살고 싶어?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좋게 말할 때 상간 소송 취하하고 다 없던 일로 해 안 그러면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너 전과자 만들고 회사 잘리게 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내가 감히 건드릴 사람이 아니라고. 쥐꼬리만 한 월급쟁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군간부를 건드려? 주제 파악 좀 해. 와, 숨도 안 쉬고 쏟아내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 자식들이 엄마 왔다고 방에서 뛰어나오려다 그 서슬퍼런 고함에 놀라서 방문 틈으로 떨고 있는데 저 여자는 눈에 뵈는 게 없는지 거품을 물고 있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아주 차갑게 웃어줬습니다. 아주 열련하셨네. 열련하셨어. 그 쭈글쭈글한 늙은 중령놈한테 정조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 나라에서 표창장이라도 받아와야겠어. 너 지금 내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그냥 발정난 늙은 아저씨 하나가 심심해서 이리저리 던진 떡밥을 멍청하게 덥석 문 물고기일 뿐이야. 네가 뭘 물었는지는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구체적으로 말 안 한다. 근데 말이야, 이런 비급 불륜 시나리오의 결말이 뭔지 알아? 재미 다 본 놈은 네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도망치고 멍청한 너 혼자 낙동강 오리알 돼서 위자료 물어내고 이혼 당하고 인생 종치는 거야. 그놈이 널 지켜줄 것 같아? 그놈 지금 네가 총알바지 해주니까 관사 뒤에서 팝콘 씹으면서 구경하고 있을걸? 닥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처럼 뒤에서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그런 관계 아니라니까? 진짜 정신 좀 차려. 뒤에서 사람 뒤통수 치는 게 누구냐? 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약 없으면 서지도 않는 놈. 수발 드는 게 사랑이냐? 봉사활동이지. 잘 들어.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급복 맞은 뇌 씻어내고 정신 차려. 그리고 나랑 같이 그놈 목 치는 거 도와. 네가 그놈 회유나 협박받았다는 증거, 관사 부정 사용한 증거 나한테 넘기라고. 그럼 내 재량으로 네 죄는 아주 조금 쥐똥만큼이라도 참작은 해줄게. 애들 엄마로서 주는 마지막 동아줄이다. 제가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던진 마지막 구명조끼였습니다. 하지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바람난 여자 귀에는 상간남 거시기가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더니 아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분 건드리지 마. 너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러더니 쾅 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또 그 놈이 숨겨준 관사로 기어 들어갔겠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방에 숨어있던 애들이 나와서 울먹거립니다. 아빠, 엄마 또 갔어? 엄마, 왜 저래? 무서워. 그 작은 등을 토닥여주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고 피눈물이 납니다. 고작 저런 늙은 수컷 하나 때문에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들이 우는 소리도 안 들리는 괴물이 되어버린 제 아내. 아니, 저 여자.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으니 저 여자가 그토록 믿는 그 대단하신 중령님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변호사고 나발이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저는 이제 끝까지 갑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상간 소송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숨 쉬는 것도 아픕니다. 그 여자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옵니다.
애들 보러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빚쟁이처럼 문 쾅 열고 들어와서 소송 취하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협박만 하고 나갑니다. 엄마 왔다고 방문 빼꼼 열고 쳐다보는 애들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정말 저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앞귀가 씌인 건 아닌가 싶어 소름이 돋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와이프랑 상간남 놈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주 둘이서 샴쌍둥이처럼 붙어먹기로 작정을 했더군요. 와이프는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저를 일처증 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파탄 나 있었고 저는 의심병 환자라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답니다. 지 내연남 살리겠다고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자 만들고 자기 새끼들을 파탄난 가정의 아이들로 낙인 찍고 있는 겁니다. 모성애는 그 늙은 중년놈 아랫도리에 팔아먹었나 봅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 그 새끼 이혼남이더군요. 역시나 했습니다. 하자 있어서 한 번 반품된 인간이라 그런지 남의 가정 깨는데 아주 도같았습니다. 잃을 거 없는 돌싱 놈이 던진 떡밥을 제 멍청한 와이프는 구명조끼인 줄 알고 꽉 물고 있는 꼴이라니. 그 놈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유부녀 데리고 놀면서 총알바지로 쓰는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목숨 걸고 쉴 듯 치는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제 마음 정했습니다. 가정을 회복한다? 개나 주라고 하십시오. 상처받아서 말수 줄어든 애들 얼굴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혼이 아닙니다. 박멸입니다. 이 더러운 두 연놈들 판결문 나오는 대로 부대고 동내고 싹 다 까발려서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켜 버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일주일 만에 글을 씁니다. 제목, 그대로 대박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쏘아 올린 민원 폭탄이 제대로 명중했나 봅니다. 두 년놈들, 지금 부대에서 감찰 조사받느라 멘탈이 가루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저녁 모처럼 애들하고 치킨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닭다리 뜯고 있는데 갑자기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리더니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군요. 와이프였습니다. 아니, 독이 바짝 오른 독사 한 마리가 들어오더군요. 애들은 엄마 왔다고 엄마 하면서 입가에 양념 묻은 채로 반갑게 달려가는데 이 여자는 애들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신발도 안 벗은 채로 저한테 달려들어 삿대질을 해댑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 때문에 부대 뒤집힌 거 속 시원하냐? 애들이 놀라서 얼음이 된 걸 보고 일단 애들 치킨 마저 먹으라고 하고 와이프 팔을 잡아 끌고 아파트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아주 개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더군요. 너 미친 거지? 감찰실에서 조사 나오고 난리 났어. 나 잘리면 책임질 거야? 이혼을 해도 내가 직장에 있어야 양육비를 줄 거 아니야. 너 애들 굶어 죽일 작정이야? 와, 논리 펴는 거 보십시오. 지가 바람 피워서 잘리게 생긴 걸. 애들 양육비 핑계로 저를 협박합니다. 진짜 모성애라고는 1g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거 전산실 사진. 불법으로 폰 털어서 얻은 거잖아. 그거 내가 고소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당장 민원 취하해. 악을 쓰며 달려드는데 제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지금 꼴이 꼭 불판 위에 올라간 꼼장어 같네. 이제 겨우 가스 불 켰는데 벌써부터 펄떡거리면 어쩌냐 재미없게. 왜 이래? 네 사랑하는 상간남 중령님은 이제 지옥 시작이야. 옷 벗을 준비나 하라고 해.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또 거짓말을 술술 하더군요. 그 사람하고는 진작에 헤어졌어. 그 놈도 싫고 이렇게 사람 피 말리는 당신도 싫어. 징글징글해. 이제 나 그냥 혼자 살고 싶으니까 제발 이혼이나 해줘. 헤어지긴 개뿔이 헤어집니까? 어제도 흥신소 직원한테 사진 받았습니다. 둘이 부대 앞 원룸에서 같이 나와서 국밥 사 먹고 들어가는 거 다 찍혔습니다. 부대 감사 들어오니까 꼬리 자르기 하려고 쇼하는 거죠. 저 뻔한 거짓말을 듣는데 남아있던 정남이가 떨어지다 못해 소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은 이혼 안 해. 와이프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해 주냐? 너네 둘 감찰 조사받고 징계 먹고 서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하면서 물어뜯고 싸우는 꼴 다 볼 거야. 그리고 상간남 그 새끼가 징계 먹고 살길 막막해지면 제일 먼저 누굴 버릴 것 같냐? 진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냐?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다. 정신 차리지 마라. 막장까지 가보자. 그 말 듣고 씩씩거리며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이제 급할 게 없습니다. 저 꼼장어들이 불판 위에서 얼마나 타오르는지 느긋하게 감상하겠습니다. 다음엔 징계 결과 들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마지막 글을 쓴 지 3개월 만에 최종 보고를 드립니다. 드디어 국방부와 부대 감찰실에서 징계 결과가 나왔고 제 가정에는 또 다른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정의구현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용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신분 박탈에 강제 전역,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던 군인 연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나마 초범이고 참작이 되었는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제가 터뜨린 군 전산실 속옷 사진이 결정타였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늙은 중령놈,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어떻게든 연금이라도 지켜보겠다고 부랴부랴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는데 국방부가 바보도 아니고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단칼에 기각당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군대에 몸 바쳐서 얻은 게 고작 성군기 위반 파면자라는 타이틀이라니 자업자득입니다. 아내는 한 달 전쯤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상간남하고는 완전히 끝난 모양이더군요. 며칠 전 애들 재우고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더니 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데 듣다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랑꾼 중령님께서 살기 위해 아내를 철저하게 배신했다고 합니다. 전산실 사진이 증거로 나오자 상간남은 나는 몰랐다. 김 주무관이 마 몰래 도찰해서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던 거다. 나는 피해자다라며 모든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더군요. 그 때문에 조사실 밖에서 둘이 쌍욕을 하며 피 터지게 싸웠고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 파면을 피하지 못한 상간남은 앙심을 품고 아내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받아낸 상간 위자료 3천만 원을 아내가 뱉어내라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파면당해서 날린 연금 손해액까지 민사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아내는 억울하다며 펑펑 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불쌍하기는커녕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보는 것 같아 역겨웠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겠다던 듬직한 군인 장교는 온데간데 없고 돈 몇 푼에 눈이 뒤집혀서 내연녀에게 소송 거는 찌질한 늙은이만 남은 거죠. 저는 울고 있는 아내에게 차갑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사랑의 대가다. 애들 버리고 남편 배신하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 크크, 그 늙은이한테 너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성욕 해소해주는 가성비 좋은 고깃 덩어리에 불과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끝까지 책임지는 상간남은 세상에 없다고. 네가 네 발로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가치를 똥통에 처박은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더군요. 그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배신당한 억울함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저는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아직 저 상간남 놈이랑 아내 사이에 남은 법적 공방이 남았으니까요. 아내가 그놈이랑 법정에서 서로 돈 내놓으라고 물어뜯고 싸우는 꼴, 월급 압류당해서 피 말라가는 꼴을 좀 더 즐길 생각입니다. 지금 내치면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돈 털리고 멘탈까지 가루가 되어서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을 때, 갈 대라곤 차가운 길바닥밖에 없을 때, 그때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듯 이혼 도장 찍어줄 겁니다. 그동안 제 긴 복수극 지켜봐 주신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텼고 덕분에 이겼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개과천선 따윈 없네요. 끝까지 추악한 파국뿐입니다. 다들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부디 평온한 가정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군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상간남이 파면당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제 집구석에는 참으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내 차 트렁크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간남하고 부대 앞 원룸에서 살림 차리고 동거할 때 쓰던 짐들을 아직도 안 버리고 트렁크에 처박아뒀더군요. 열어보니 아주 가관입니다. 커플 칫솔에, 커플 잠옷에 아주 신혼부부 코스프레를 제대로 하고 살았더군요. 그중 제일 앞권은 속옷이었습니다. 저랑 살 때는 구경도 못 해본 어디서 그런 변태 같은 망사 속옷들을 사다 모았는지 제가 그거 하나씩 집어서 거실 바닥에 툭툭 떨어뜨리며 펼쳐뒀습니다. 이건 어디서 입었냐? 관사, 원룸? 아, 전산실인가? 비꼬면서 던지니까 자기도 쪽팔린 건 아는지 얼굴이 콩당무가 돼서 하지 마. 제발 그만해. 소리 지르며 다닥을 기어다니며 급하게 주워 담더군요. 그 비참한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갑다. 그리고 돈 문제. 금융치료도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상간남 놈이 건 구상권 청구 소송이 인용되어서 아내가 그 놈한테 1,500만 원을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웃긴 게 은근슬쩍 그 돈을 제가 받은 위자료에서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눈치더군요. 당신이 받은 3천만 원 있잖아. 그거 어차피 우리 일 때문에 생긴 돈인데. 이러길래 바로 정색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미쳤냐? 그건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고 이건 네가 저지른 죗값이야. 돈 없으면 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할까? 상간 소송 위자료 대신해달라고? 처가되게 알린다고 하니 아주 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주변 친구들의 지 동생한테까지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 빌려서 메꿨습니다. 꽃이다 못해 통쾌하네요. 상간남, 놈은 인생 확실히 조져진 게 맞습니다. 녹음 파일 들어보니 전역하면 예비군 동대장 확정됐다고 아주 떵떵거리고 자랑질을 해대던데 파면당하면서 그 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명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반토막난 연금 쥐어짜면서 쓸쓸하게 늙어가는 일만 남았네요. 꼴 좋습니다. 아내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못 살겠다. 제발 이혼해줘라. 빌기도 하고 짐 싸서 처가로 도망갔다가 일주일 만에 기어 들어오는 둥 발광을 하더니 상간남한테 돈 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걸 확인하고 나서는 얌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동태눈가를 하고 좀비처럼 집안일하고 애들 챙기고 있습니다. 반성 모드라는데 글쎄요. 갈 데 없어서 붙어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저는 당분간 이 상태 즐기려고 합니다. 죽은 눈으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아내, 그리고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쫓겨나 폐인이 된 상간남. 이 지옥 같은 쇼의 관객이 되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의구현은 생각보다 짜릿하네요. 건승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으셨죠? 집구석에 아주 재미있는 시트콤이 한 편 찍히고 있어서 관전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2주 전 드디어 제 예비 전처의 정직 기간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여자가 사표 낼 줄 알았습니다. 상간남 파면당하고 부대 전체에 소문 다 나는데 무슨 낯짝으로 출근을 합니까? 저라면 쪽팔려서라도 다른 일자리 알아봤을 텐데. 확실히 뇌 구조가 일반인과는 다른가 봅니다. 아침에 나 다녀올게 하면서 룰루랄라 출근을 하더군요. 아, 진짜 멘탈 하나는 티타늄이구나 싶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꼬라지가 가관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표정이 묘하게 썩어 있더니 복귀 일주일 만인 어제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앉아 혼자 깡소주를 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듣다가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해 아무도 말을 안 걸어. 그리고 전산 업무를 보려면 서버 보안키랑 관리자 비번을 알아야 하는데 대장이 그걸 나한테 안 알려줘. 보안 등급 조정 중이라면서 접근을 막아버렸어. 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아? 구석에 처박혀서 병사들이나 하는 문서 3절만 하루 종일 하다가 왔어.
내가 짬밥이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파쇄기 돌리는 일을 시켜? 와, 진짜 뇌가 우동사리로 차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기가 왜 업무 배제당했는지 진짜 모르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야, 김 주무관, 너 진짜 몰라서 묻냐? 네가 그 전산실 서버 렉 사이에서 상간남이랑 뭘 찍었는지 까먹었어. 군사보안구역에서 헐벗고 사진 찍어댄 인간한테 보안키를 다시 쥐어주는 미친 지휘관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안 잘린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너는 지금 군무원이 아니라 잠재적 보안 위협 요소야, 알겠어? 간첩보다 네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그래도 내가 경력이 얼만데 라며 웅얼거리더군요. 아마 부대에서는 이 여자를 제 발로 나가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책상은 좋지만 일은 안 주는 전형적인 고사 작전이죠. 군무원 명찰 달고 출근해서 20대 병사들 틈에 껴서 하루 종일 종이 쪼가리나 갈아대는 40대 불륜녀라. 상상만 해도 그림이 아주 훌륭합니다. 상간남은 밖에서 폐인되고 아내는 안에서 인간 파쇄기 취급받고 정의구현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아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제 발로 뛰쳐나올 때까지 퇴근할 때마다 오늘도 종이 많이 찢었어. 수고했네. 하고 놀려줄 생각입니다. 이 여자가 언제까지 버티나 내기라도 걸고 싶네요. 이상 즐거운 관전 모드 중인 의정부 부대찌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3달 만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부로 예비 전처가 군무원을 스스로 때려치우고 나왔고 어제 날짜로 드디어 이 여자 면전에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고 기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상간남 파면당하고 전산실 알몸 사진 걸린 마당에 쪽팔려서라도 관둘 줄 알았는데 자존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잠잠해지면 다시 업무 복귀시켜 줄 거라고 믿은 멍청함인지 무려 3달을 꾸역꾸역 버티더군요. 한동안 구석에 처박혀 종이만 갈아대던 인간 세절기 생활도 끝났습니다. 2달 전부터는 아예 부대 보안 심의에서 걸려서 전산실 출입 자체가 금지되었거든요. 그러니 부대에서 통신 장비 보수라는 그럴싸한 직책을 명분으로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 창고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에서 패전선이나 정리하는 신세가 된 거죠. 아내는 이게 부당한 처사다. 간접적인 보직 해임이다라며 집 와서 노발대발했지만 어쩌겠습니까? 군대가 어떤 곳인데 보안구역에서 직거리 한 인간을 다시 앉혀주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여자를 무너뜨린 건 지하실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 불명예에 전역한 늙은 중령과 노란한 여자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20대 젊은 병사들이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더군요. 하루는 퇴근해서 분하고 억울하다며 씩씩거리고 울분을 토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병사들이 자기 들으라는 듯이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야, 어디서 썩은 걸레 냄새 안 나냐? 막내야, 너 걸레 안 빨았어? 이병 영영영, 걸레 빨아야 합니까? 왜? 빨기 싫어? 아, 제가 너무 오래되고 더러운 걸레는 빠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끼가 배불렀네. 크크크야. 너도 상병 달아봐라. 걸레든 뭐든 다 빨고 싶어진다. 안 그러냐? 누가 봐도 자기를 빗대어 걸레 취급하며 성희롱하는 대화죠. 그걸 저한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당해 라며 엉엉 우는데 제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 해줬습니다. 왜 울어? 틀린 말 하나 없구만. 너 그 늙은 중령한테 공중변소 노릇 자처했잖아. 20대 애들이 보기에도 딱 견적이 나온 거지. 아, 저 여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공용 물품이구나 하고 네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참군인들한테 상이라도 줘야겠네. 제 말에 아내는 입을 떡 벌리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젊은 부사관들이 술 취한 척 은근슬쩍 터치를 시도하고 농담 따먹기 대상으로 삼았답니다. 한마디로 부대 내에서 쉬운 여자, 건드려도 되는 여자 낙인이 제대로 찍힌 거죠. 뭐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크크. 결국 그 수모를 못 견디고 지하실에서 혼자 썩던 예비 전처는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집에 와서 군부대를 성희롱으로 고소하니 많이 혼자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불똥이 튀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돼서 자존심도 없어? 자기 와이프가 밖에서 걸레 취급당하고 창녀 취급당하면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어? 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 할 거 아니야. 남자 구실 좀 해보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까? 저도 참았던 독설을 날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 아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켰겠지. 근데 넌 내 아내가 아니야. 상간남 늙은 지에 네 몸과 마음 다 갖다 바치고 그놈 지키겠다고 남편한테 고소한 애 만에 악쓰던 년이 어떻게 내 아내야? 넌 그냥 상간남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라고. 내가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지켜줘야 해? 억울하면 너 책임져 준다던 중령님한테 편지나 써. 그러자 아내는 또 악을 쓰며 대들더군요.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내가 실수했다고 했잖아. 그만 좀 우려먹어.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실수. 2년 동안 모텔 드나들고 속옷 사진 찍은 게 실수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가 군대에서 썩어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재산 정리를 마쳤거든요. 직장에서 잘린 충격, 그리고 아직도 빠지지 않은 상간남에 대한 도파민 금단 증상으로 집구석에서 페인처럼 멍하니 있는 아내 앞에 어제 저녁 이혼 소장을 툭 던졌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아내의 얼굴, 정말 볼만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자, 여기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 지금 해주게 도장 찍어. 꼭 지금 이래야겠어? 나 회사도 잘리고 힘든 거 안 보여? 응. 너는 이제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로서의 가치도 끝났고 애 엄마로서의 가치는 진작에 마이너스였고 내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꼴더는 못 보겠다. 그러자 이 여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더군요. 애들은 애들 생각 안 해? 한참 예민할 때야. 애들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들려고? 당신이 애들 망치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차갑게 씹어뱉어뒀습니다. 애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엄마가 필요한지 착각하지 마. 내가 상간남 자엑스에 찔려서 쾌락에 몸부림치던 그 순간 너 믿어주던 남편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내가 상간남한테 미쳐서 애들 팽개치고 관사로 도망간 그 순간 너 사랑해주던 애들도 마음속에서 죽은 거야. 이 가정을 난도질해서 죽여버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살인자 주제에 어디서 엄마 노릇을 들먹여? 제 서슬 퍼런 일갈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고개만 숙이더군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는 여자의 말로는 참 비참합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잔인하게 도려내겠습니다. 이혼 도장 찍히고 등본에서 이 여자 이름 파내면 그때 해방감 만끽하며 마지막 후기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이다 기다리신 회원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마지막 글을 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전처가 워낙 진상을 부려서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재산 분할, 제가 80%, 전처가 20% 가져가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두말할 것도 없이 100% 제가 가져왔습니다. 법정에서 전처는 자기가 애들 키우겠다고,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악을 쓰며 연기를 했는데 판사님 앞에서 아이들이 직접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1년 전 전처가 상간남이랑 살겠다고 관사로 도망치면서 애들 전화도 씹고 잠적했던 게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원래 재산 분할은 기여도 따져서 70% 정도였는데 제가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10% 더 뜯어내서 80% 만들었습니다. 회원님들은 받을 건 받아야지 왜 손해를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계산기는 좀 다릅니다. 저 여자 꼬라지를 보니까 평생 양육비 제대로 줄 위인이 못 됩니다. 아직도 자기가 군무원 주무관인 줄 아는지 동네 마트 캐셔나 식당 알바 자리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면서 쳐다도 안 봅니다.
늙은 상간남 빨아주던 그 입으로 자존심은 세우고 싶나 봅니다. 어차피 돈도 못 벌고 빌빌댈 게 뻔한데 매달 몇십만 원 받겠다고 그 여자랑 연락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재산 더 챙기고 인연 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건 판결 나고 전처가 마지막으로 짐 빼던 날이었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 빙의해서 영화를 찍더군요. 현관문 앞에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애들한테 다가가더니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자주 보러 올게. 이러면서 억지로 끌어왔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더 가관인 건 애들 반응이었습니다. 첫째, 놈은 엄마가 안으려고 하니까 진짜 벌레 닿은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더군요. 그 눈빛은 엄마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냥 남이었습니다. 둘째는 얼떨결에 안기긴 했는데 팔은 차렷 자세로 굳어서 그 떨떠름하고 불편해하는 표정. 진짜 사진 찍어서 액자로 걸어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쫓겨나듯 나갔고 저는 바로 동사무소 가서 등본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라니 깨끗하게 비워진 등본을 받아드는데 와, 진짜 숨통이 트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내 집, 내 돈, 내 아이들, 지켜야 할 것들은 모두 제 품에 남았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불륜녀는 길바닥에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죠. 그동안 저 의정부 부대찌개의 긴 투쟁을 응원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치킨이나 뜯으러 가렵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대망의 이혼 1년 차 후기입니다. 전처요? 법원 판결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애들 아련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인생 나락하는 거 한순간이더군요. 올 때마다 행색이 점점 난로해집니다. 제일 웃긴 건 자동차입니다. 살 때는 소나타 쪽팔려서 어떻게 타냐, 외제차 사달라 징징거리던 여자가 이번에 아파트 입주 차량 다시 등록한다고 해서 봤더니 어디 폐차장에서 주워온 듯한 다 썩어가는 모닝을 끌고 왔더군요. 시동 거는데 달달달달 경운기 소리가 납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굿모닝이다. 이 벌레 같은 엑사. 크크. 그 잘난 상간남 중령님이랑 놀아나더니 결국 남은 건 똥차 한 대네요. 아주 분수에 딱 맞습니다. 본인 인생이 시궁창이라 기댈 곳이 없는지 요즘 들어 애들한테 미친 듯이 집착하고 잘해주려고 용을 씁니다. 애들은 엄마가 불쌍해 보이는지 조금씩 마음을 여는 눈치인데 저는 아닙니다. 저렇게 망해가는 꼴을 보고 있으니 통쾌함보다는 내가 저런 머리 나쁜 여자랑 결혼해서 내 청춘을 바쳤구나 하는 현타만 오네요. 지능이 낮으니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저는 새 봄이 왔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참한 여성분과 기분 좋은 썸을 타고 있습니다. 전처는 썩은 동아줄 잡고 지하실로 가고 저는 새 출발하며 양지로 갑니다. 더 확실한 행복 찾아서 좋은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들 굿모닝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이혼한 지 2년, 마지막 글을 쓴 지 1년 만에 또 생존 신고 겸 황당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혼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망할 놈의 전처가 또 잊을만하면 빅이벤트를 터뜨려주네요. 지난주였습니다. 애들 보러 온 날 평소처럼 썩은 굿모닝을 끌고 와서는 대뜸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카페로 불러내더군요. 뭔가 하고 나갔더니 쭈뼛쭈뼛거리면서 말을 꺼냅니다. 여보, 아니. 저기 애들도 크고 하는데 이혼 가정에서 키우는 게 좀 그렇잖아. 당신 혼자 키우기도 힘들 거고. 나 요즘 당신이랑 살 때 생각 많이 나더라.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인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듣자 하니 아주 가관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죽겠으니 다시 합치고는 싶은데 자존심은 있어서 잘못했다, 살려달라
소리는 죽어도 안 나오고 애들을 이해서라는 핑계로 은근슬쩍 재결합 각을 보는 거죠. 속이 빤히 보여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여자친구 있어.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야. 재결합. 꿈 깨. 난 너하고 달라서 진짜 정조를 지킨다. 그러자 전처 눈이 왕방울만 해지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뭐, 여자친구 언제 생겼어? 당신 미쳤어? 애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새엄마라도 드리겠다는 거야? 애들 정서는 생각 안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정서 타령입니까? 저도 참지 않고 비꼬아줬습니다. 부끄러워. 내가 왜? 이혼남이 연애하는 게 죄냐? 애들도 이미 다 알고. 여자친구랑 밥도 같이 먹었어. 오히려 애들이 더 좋아해.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 결혼한 상태에서 늙은 상간남한테 발기부전 약까지 먹여가며 모텔 드나들고 전산실에서 헐벗고 사진 찍어댄 내 꼬라지가 부끄러운 거야. 애들이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건 아빠의 연애가 아니라 엄마의 더러운 과거 때문이라고 주제 파악 좀 해. 제 팩트 폭격의 전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씩씩거리며 발광을 하더군요. 너 진짜 후회하게 해줄 거야. 악담을 퍼붓더니 분에 못 이겨 굿모닝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처가 그 썩 다리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을 못 이겨 흥분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더군요. 그 낡은 굿모닝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고 전처는 두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처가 식구들도 전처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내 딸 아니다라며 의절을 해버린 상태라 보호자로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안 가려다가 경찰이 아이들 엄마라고 사정사정하길래 아이들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양다리에 깁스를 칭칭 감고 퉁퉁 부은 얼굴로 누워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도끼 서려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엉엉 웁니다. 여보, 나 아파. 나 어떡해. 이 와중에도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그동안 엄마가 낡은 차 끌고 다니며 불쌍하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약해졌던 건지 엄마가 붕대를 감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애들 눈이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가 밉다던 녀석들이 피는 물보다 진한 건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빠, 엄마 많이 다쳤대. 엄마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우리가 엄마 도와주면 안 돼? 아빠가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은근슬쩍 제가 병원비도 내주고 간호도 해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게 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 상간남한테 치료비 달라고 해라. 라고 차갑게 쏘아붙이고 나오고 싶습니다. 저는 전처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깝고 간호는커녕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자기 낳아준 엄마가 죽다 살아났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내 엄마는 이제 남이니까 신경 꺼라라고 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아이들 정서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었고 사람이니까 힘들 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참된 어른의 모습일까요? 전처는 밉다 못해 혐오스럽지만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그 간절하고 흔들리는 눈망울을 외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매정하게 굴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기억할까봐 겁도 납니다. 의절했다는 처가에 억지로라도 연락해서 떠넘겨야 할지 아니면 눈 딱 감고 병원비 정도는 적선하듯 대줘야 할지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질긴 악연이 아이들을 볼모로 제 발목을 잡네요. 회원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답일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멍청한 유부녀가 전역하기 전 좋은 추억 만들어 보려던 늘다리 유혹에 넘어가 인생을 망친 사연입니다. 서지도 않는 물건 가지고 참 열심히 놀았네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점수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